우리 주변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보겠습니다. 울산살이 시작하고요. 오늘도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와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전문가이시잖아요. 조류 전문가이시기도 하니까 지금 이 상황과 관련해서 새의 습성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여쭙고 싶어서 오늘 좀 여러 가지 여쭤보고자 합니다. 비행기 조류 충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요즘에 떠오르고 있잖아요. 먼저 안전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좀 다뤄볼까 합니다. 울산공항도 조류 충돌의 안전지대는 아니다. 이런 뉴스가 좀 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조류 충돌이라는 게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나 이착륙을 하는 공항이 있다고 하면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떤 뉴스를 봤더니 그 무안공항 같은 네. 경우에는 근처에 늪도 있고 강, 바다 이런 게 있어서 새의 서식 환경이 좀 잘 갖춰져 있는 경우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런데 울산공항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있잖아요. 그런데 왜 조류 충돌이 전국적으로 봐서도 상위권에 든다고 하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개체수가 많고요. 새의 울산은, 개체수가요? 네, 뭐 떼까마귀나 아, 이제 여름에는 백로들 네. 이렇게 대규모로 무리짓는 새들이 울산 공항 근처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무안도 마찬가지지만 동해안 라인 따라서도 철새들이 이동을 하는 루트이기 때문에 비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네. 똑같이 충돌이 많이 발생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루트가 비행기 루트랑 철새들의 경로랑 같아요? 거의 비슷하다고 왜요? 보시면 돼요. 비행 고도도 비슷하고요. 일전에 철새들이 이동하는 네. 게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 구름 위로 그렇죠. 네. 지나간다고 했는데 비행기도 일정 구름 위로 들어가서 주행을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비행기 충돌의 경우에는 네. 이착륙 시에 가장 많이 그렇죠. 발생을 하는데 새들이 생각보다 제가 항상 똑똑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네네. 또 이런 면에서는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학습을 해서 내가 저기 가면 내 친구들이 죽는다. 이거를 학습해서 안 오면 좋겠지만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못하는 것 같고요. 왜 근데 공항을 그러면은 새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지 않고 짓는 걸까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저희는 항상 그 조류 충돌의 위험성에 대해서 강조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터지질 않길 바라면서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 일단 터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정말 슬프고요. 일단 새들의 서식지가 공항이 들어서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평지가 있고요. 물이 고인다는 건 이제 병지겠죠. 네. 그리고 산도 그렇게 많이 없어야 되고 탁 트인 곳에 그런 곳은 이제 초지가 형성이 되고 새들 뭐 오리들이나 기러기들이 참 살기 좋거든요. 김해공항을 보시면 가장 잘 아시겠지만 공항 주변으로 굉장히 큰 농경지들이 발달이 되어 있고 아무래도 도시개발 자체가 제한적이니까 농경지도 많고 울산 같은 경우에도 도심 한가운데 있다고는 하지만 그 근처를 보면은 농경지가 없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식 환경으로 괜찮게 꼽히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저는 궁금한 게요. 모든 동물들이 생존을 기억하면서 진화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오랜 기간에 걸쳐서 울산 같은 경우에도 수십 년째 공항이 운영이 됐으니까 그렇죠. 네. 오랜 시간 학습된 게 있을 텐데 그게 기억이 돼서 그 경로를 조금이라도 피해가는 게 아닐까? 왜 그렇게 진화하지 않을까? 그런 궁금증도 들거든요. 네. 이게 비행기는 빈도가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자주 뜨지 않는다. 네. 특히 울산공항 같은 경우. 차에도 새들이 부딪히니까 얘네들이 정말 학습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기로 가면 죽는다는 걸 이해를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아직은
그렇게 아이들의 생존의 위협을 느껴서 아 여기는 진짜 위험한 곳이구나 할 정도로 빈번하게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는 공항은 아니다. 네, 새들이 이제 이동하는 것에 있어서 예. 먹이가 1순위거든요. 우선 생존을 위해서 네. 충돌을 피하는 것보단 먹이가 네. 훨씬 더 우선하는 먹이가 거군요. 너무 많은 환경이에요. 공항 근처는.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공항에서도 조류 충돌 예방 대원을 둔다고 최근 굉장히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 뉴스를 봤더니 울산 같은 경우에는 4분의 조류 퇴치하는 네. 직원이 있으시대요. 엽총이랑 공포탄 네네.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쫓는다고 하시는데 이런 거는 효과가 좀 있을까요? 아, 이건 아까랑 좀 반대인데요. 새들이 이런 거에는 또 똑똑해요. 저 총이 나를 죽이지 못한다는 것을 또 네. 정확하게 학습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엽총은 죽이잖아요. 이제 죽는 아이들은 이제 학습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특히 까치나 이렇게 까마귀 같이 지능이 매우 높은 친구들은 학습을 해버리는 거죠. 새 쫓는 전파 같은 거 없을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유리창 충돌에 있어서 네. 초음파 퇴치기로 새를 쫓는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 주장인가요? 아직까지? 네. 그렇게 해서 새가 쫓아졌으면 공항에서도 사용을 하겠죠. 근데 사실 그런 걸로는 새를 쫓는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단정 지으시는 거예요. 네, 불가능합니다. 사실 지금 전국 모든 공항이 이번 사고를 계기로 물론 조류 충돌이 원인인지 다른 원인이 있는 건지는 현재 조사 중입니다. 저희가 단정 지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오늘 또 저희 조류 전문가가 있으시니까 관련해서 궁금했던 점들을 여러 가지 여쭙고 있는 건데요. 이런 공항의 조류 충돌 문제 좀 어떤 식의 대책이 필요할까요? 우선은 앞으로 이제 생길 공항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제 울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가덕도 신공항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네. 새만금이라든지 흑산도, 제주 2공항 이런 공항에 대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거기는 더 할 거거든요. 하긴 흑산도, 가덕도, 네. 새만금 이런 곳은 철새 도래지와 관광지로도 네. 유명한 곳이잖아요. 무안공항은 사실 시작에 불과할 거예요. 근데 저는 궁금한 게요. 그런 건설 특히 국가 인프라 시설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들어설 때 보통은 환경 전문가들하고 좀 뭔가 협의하는 과정은 없나요? 대부분 이제 그런 대규모 건설이 될 때는 네. 환경 영향 평가를 거치게 되고요. 제대로 되는 경우가 잘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저보다 더 많이 배운 분들이 하시겠지만 제대로 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대부분 축소되는 경우가 과반수고요. 특히 가덕도 공항 같은 경우에는 가덕도를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곳에 공항이 생긴다고? 라고 할 정도로 생뚱맞은 곳에 공항이 들어서는 거거든요. 네, 굉장히 두렵네요.